펜션 사고는 보일러 부실 시공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 돼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 인근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소화시설 보강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 남북평화 분야 핵심 사업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렇다 할 기미 없이 해만 넘기고 있습니다. 동해시 해안 관광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달 해변이 해양 레저 거점으로 변신하고 한섬 해변에 산책로가 개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가 부실 시공된 게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션 사고의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은 보일러가 부실 시공된 상태에서 진동에 의해 연통이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보일러 시공자가 규격이 맞지 않는 배기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일부 절단했고 실리콘 마감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연통의 결합 상태가 약했다는 겁니다.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 연결을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하여 이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연통이 점진적으로 분리됐다고 경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또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이 보일러의 불안전 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무자격업자의 보일러 시공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업체가 매년 하는 안전검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배기관을 분리한 흔적은 없고 연통이 이탈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펜션 운영자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하고 보일러 설치업체 업주와 실제 시공한 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인근 전통시장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어제 화재는 처음 불이 난 곳에 인화성 물질이 많았고 목재로 된 상점이 좁은 공간에 들어차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깜깜한 점포에서 불꽃이 일고 연기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근처에 있던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꺼보려 했지만 이미 커진 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화염은 금세 상점 안을 가득 채우고 소방관들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을 밑에 거는 다 껐는데 천장에서 불이 붙어갖고 천장에서 이제 계속 번져갖고 나가고 소화기로는 천장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화재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중앙시민 전통시장 내 한 점포에서 시작된 불로 상점 10곳이 모두 탔고 소화기로 불을 끄던 상인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 상점 40여 곳이 불탄 중앙시장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 기름집에서 시작된 불은 천장을 타고 주변 상점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처음 불이 난 곳에 기름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있었던 데다 목재로 된 오래된 점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짧은 시간에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게 안에 사람이 없었고 기름을 짜는 기계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의 남북 평화 분야 핵심 사업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이렇다 할 기미가 없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고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통일을 위한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운영하면서 남북 주민과 상품, 자본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기업 투자에 지원과 특례를 부여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하면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문순 지사가 지난 2012년 첫 제안한 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대와 20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혀 한껏 기대를 높였습니다.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기미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입법 시도는 고무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심기준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와의 경쟁을 의식한 강원도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통일 전초지대를 운영하자는 강원도의 생각을 정부가 쉬이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남북교류의 주도권을 지방에 이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당분간은 강원도의 욕심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시의 해안 관광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동해시 중심시가지와 가까운 한섬 해변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2.5km 구간에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을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39억 원을 투입하며 해안에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한 자리를 따라 길을 내 자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기암괴석과 몽돌 해변 등이 이어져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달 해변은 해양 레저의 거점으로 변신합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 뉴딜 사업비를 지원받아 카누와 스노클링, 서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거리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97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우리 동해시의 해안을 전국 최고의 청정 해양 레저 체험 도시로 이렇게 가꾸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묵호항의 기능을 해양 관광 거점으로 재편하는 사업과 망상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맞물리면서 해안 관광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선군이 알파인 경기장 전면 복원을 전제로 한 산림청의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간협의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복원 명령을 통보한 산림청이 상생발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곤돌라 존치 대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승준 군수는 진정한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면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NGO 단체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까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역제안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는 다음 주 중에 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양양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최초 발화 지점인 서면 송천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는 속초경찰서와 양양소방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양양군, 양양구그림관리소 등 5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산불이 도로변에서 시작된 점을 토대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에 발생한 양양 산불은 헬기 24대와 진화인력 1,600여 명 등이 투입돼 20시간 만에 산림 20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도내대학 정시 모집 결과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와 강릉 원주대, 가톨릭 관동대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는 4.29대 1로 지난해 3.88대 1보다 올랐고 강릉 원주대는 4.94대 1로 지난해 3.82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3.07대 1로 지난해 2.99대 1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한림대와 경동대는 경쟁률이 올랐고 상지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춘천교대는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가 한옥 주택문화단지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척시는 성남동 남산 지역 43만 제곱미터의 주택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삼척시는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실시 설계와 지구 지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해시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동해시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웰빙 레포츠타운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3층 건물에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점포 5곳 가운데 1곳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은 21%로 6,967곳 가운데 1,494곳이 가입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혀 없는 전통시장은 춘천과 강릉 각각 3곳, 삼척과 원주 각각 2곳, 태백, 인제, 철원 1곳 등 모두 1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가 보험금의 60%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자부담 금액에 대해 상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FC가 보스니아 공격수 네마냐 빌비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마냐 빌비아 선수는 1990년생으로 보스니아 국가대표로 뛰었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리그 등을 거치며 프로 통산 254경기 80득점 41도움을 올렸습니다. 주로 골잡이와 측면 공격수로 뛰는 네마냐 선수는 발재간이 좋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도 자전거길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대상 구간은 동해안 자전거길 60km와 화진포, 송지호 둘레길 등 총 92km이며 외국인까지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전거길에서 시설물 관리 잘못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사고는 최대 2천만 원, 대물사고는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수자원과 농업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에 남북 공유 하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평화의 댐을 활용한 평화물길 내금강 순환 관광 루트 개발을 비롯해 남북 강원도 공유 하천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이달 중에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남북 강원도 농업부문 교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어 방류 사업 50년 동안 연어 회귀량이 크게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68년 경남 밀양 부화장과 1969년 삼척 부화장 건립으로 연어 방류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연간 어획량은 사업 초기 100여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연어 방류 사업 50주년 기념 책자인 연어에게 길을 묻다를 발간해 국가기록원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에서 1월에 난방기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화재 399건 가운데 난방기기 화재는 1월에 가장 많은 72건, 3월에 52건, 2월에 48건 순이었습니다. 난방기기별로는 화목보일러가 79건, 나무 목탄보일러 65건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원주시 64건, 강릉시 36건이었습니다. 강릉시 예산 가운데 공공질서와 안전 관련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 분야 예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